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먼저 목소리 오랜만이죠. 네, 아직 100%는 아닙니다. 네. 원래 지난주까지는 약간 아바타 같아서. 인어공주. 긴 다리를 얻은 대신에 목소리를 잃었어. 네. 제가 진짜 감기 때문에 제대로 방송을 못했는데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요새 진짜 완전 대유행이에요. 감기가.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60경기를 마친 올 시즌 K리그 1이 6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산술적으로도 경기당 1만 명이 넘는 수치거든요. 올 시즌 대박이 10라운드째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 적중률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대박을 쳤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는 진짜로 여러모로 요상했습니다. 네, 첫 경기부터 원정팀 승리로 시작하더니 5경기까지 내린 원정팀이 그것도 무실점 승리. 그러니까 홈팀이 한 골도 못 넣은 거야. 한 골도 못 넣었어. 네. 그래서 마지막 경기 저희가 이제 정배로 갔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이상하다. 느낌이 쎄하다. 그리고 선제골이 들어갔죠. 선제골까지 나오고 망했다. 네, 이랬는데 뭐 마지막 경기는 결국 홈팀이 이겼지만 그 정도로 역배가 많고 원정팀 승리가 많았던 요상한 라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뷰 앞서서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왜 이렇게 틀리는 거냐 도대체. 그냥 리뷰하지 말자.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아니 지금 감독님들 통화에도 그렇고 뭐 사장님들, 단장님들 통화에도 하지 말라고. 그거부터 얘기해. 우리 팀 찍지 마세요. 부터 얘기해. 네. 왜 그렇게 틀리는 걸까? 네, 일단 그건 확실합니다. 일단 저희가 뭐 다른 핏을 이 얘기 너무 많이 해갖고 지겨울 수도 있어. 근데 저희가 막 이 팀이 잘 안 되라고 저주를 퍼부으려고 서로 짜고서 이상한 픽을 찍는다거나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정배예요. 맞아. 거의 정배예요. 네. 진짜 간이 요만해갖고 혹시라도 틀릴까봐 맞추고 싶어서 포항 찍었는데 퇴장당하는데 어떡하라고 우리 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쌓여서 저희가 재앙찬된 거는 이해는 하지만 일단 고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올 시즌 순위표 보시면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에선 조금 더 바뀌었지만 그 9라운드까지는 요렇게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네, 몇몇 팀 빼고는 이 상스와 하스를 바꿔도 뭐 그대로 되겠네 싶을 정도로 뭔가 이변도 많고 맞아요. 좀 변칙이 많은 그런. 아니 우리 욕하시는 분들 찍어보세요. 네. 우리처럼 찍고 틀린다니까 맞히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보단 잘 맞아. 그거는. 나보다는 올 시즌 기준으로는 6경기 중에 1개 맞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 사다리 한번 탑시다. 사다리 타고 뭐 나 지금 와이프도 한번 같이 할까. 근데 제가 딴 얘기지만 아들이 요새 슬슬 같이 봐요 축구를. 8살 돼갖고. 근데 이 옆에서 자꾸 딱 자기는 좋아하는 색깔이 있대. 네, 그래서 자기가 색깔별로 찍어야 어느 팀 이길 거다. 근데 잘 맞지. 잘이 틀려. 얘 내 아들이구나. 얘 내 아들이구나. 어제도 광주 유니폼 색깔이 이쁘대. 틀렸죠? 수원 삼성 유니폼 색깔이 너무 이쁘대. 자기 파란색 좋아하는데 틀렸어.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아빠라는 아주 교훈을 얻게 되면서도 한편으로 좀 씁쓸해지는 그런 예측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취재뿐만 아니라 적중률도 높일 수 있는 볼만찬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약속 드리면서 10라운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경기입니다. 수원FC와 서울전. 서울이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전에 기운감이 있었습니다. 멤버 보고 이게 뭐야 이랬잖아. 힘이 쭉 빠졌습니다. 수입승을 찍은 저로서는 서울이 이제 황의조, 오스마르 두 핵심이 빠지면서 타격이 있어 보였는데요. 수협은 라스에 이어서 이승우, 여기에 이광혁까지 주전 1, 2선 자원이 싹 빠지면서 기존대로 22세 공격 자원을 우선 선발 투입한 것은 그대로였지만 백업 자원 중에 경기에 차이를 만들 만한 선수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흘러갈수록 이 서울 윌리안, 박동진, 한승규, 강성진을 세다. 보유한 서울과의 스쿼드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수협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냐면 보통 이제 15분 전으로 22세 자원을 교체를 하는데 이대강 선수가 37분까지 뛰었고 대신 교체 투입한 장재웅이 한 8분 정도 뛰고 하프타임에 베테랑 양동현과 재교체가 됐습니다. 양동현은 올 시즌 첫 출장인데요. 양동현 플레잉 코치고요. 심지어 훈련을 하루 했대요. 하루 하고. 그럼에도 가장 날카로운 그렇죠. 짬 바이브가 여기서 나오는 거다 싶었고 전반은 서울 페이스였습니다. 전반 점유율 71대 29.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공을 소유했고 21분 빠르게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김신진이 박스 안에서 잘 잡아두고 뒤로 내준 공을 한찬이가
감차로 득점을 했고요. 한찬희 선수는 깜빡하고 예비 신부를 위한 세레모니 하지 못했다고.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무조건 해야지. 네, 평생 아마 우리 방송에 나와서라도 해요. 네. 네, 평생 까일 거리를 만들었고요. 서울은 올 시즌 대구전 그리고 이명옥 님이 온 경기죠. 이 경기는. 그리고 첫 슈퍼매치와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3골을 넣고 그날도 완승을 따냈는데요. 이날은 원정이었지만 비슷했습니다. 후반 5분 낮장 나상호가 직접 얻어낸 페널티를 성공시키면서 격차를 벌렸고요. 그 사이에 수협도 무릴로 정재용 투입하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상대 박스에 긴장감을 심었지만 득점 상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27분 스로이 상황에서 나상호의 돌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세 번째 골을 허용했습니다. 서울은 이날 김진야, 나상호가 중심이 돼서 상대 왼쪽 측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요. 나상호의 세 번째 골도 결국 이 위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최종전에서 잔류를 확정한 그 경기장에서 3월에 이어 4월도 2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벌써 21골을 기록 중인데요. 10경기 만에 지난 시즌 총 득점의 절반에 다다랐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나상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7골입니다. 네, 유효 슈팅 대비 득점을 보면 0.64. 집중력이 놀랍습니다. 일전에 설명드린 대로 전방 압박과 상대 뒷공간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술로 올 시즌 서울이 옷을 갈아입었는데 여기에 나상호가 꼭 맞는 옷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클린스만호 레귤러가 되고 싶은 욕심, 여기에 유럽 진출 의지 등이 맞물려서 서울 입단 후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전북 강원전, 강원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강원이 또 한 번의 극장승을 챙겼고 전북은 또 한 번의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난 서울전에서 감격의 시즌 첫 승을 챙겼던 강원은 텀이 짧았음에도 당시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서울전과 똑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전북은 변화를 좀 줬습니다. 3-4-3이 아닌 3-5-2 카드를 꺼냈는데요. 김문환과 하파실바가 부상과 징계에서 돌아왔고요. 이수빈, 아마노존, 송민규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습니다. 점유율 보면은 71대 29, 슈팅수 10대 4, 키패스 6대 0, 공격 진영 패스 108대 34. 전북의 일방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흐름이었죠. 강원의 컨셉트 뭡니까? 선수비 후역습이잖아요. 전주 원정에서는 그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게 분명했기 때문에 강원의 밀집 수비를 과연 전북이 어떻게 깰 것인가가 이날 경기의 핵심 포인트였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전북의 공격은 이전 경기들처럼 이날도 아쉬웠습니다. 볼을 점유했을 때 상대 밀집 수비를 깰 수 있는 명확한 컨셉이나 세부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3백을 쓰고도 수비형 미드필드를 왜 2명이나 두는 소극적인 대응을 했는지 좀 아쉬웠고요. 결국 두드리다가 지치고 그러다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막판 불이 붙었는데요. 물러설 수 없는 전북의 승리를 위해서 총공세에 나섰고 전북이 마무리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추가 시간 강원의 양현준이 번뜩였습니다. 김건웅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승리한 후 침착한 칩샷으로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시즌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기세를 올렸던 양현준은 이날 결승골로 마수거리 골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김건우와 양현준이 부딪힌 장면에서 전북 선수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홍정호와 김문환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너무 과한 항의도 아쉬웠지만 개인적으로는 휘슬이 울리지 않았는데 멈칫했던 김건웅의 플레이 그리고 반대쪽 플레이는 좀 지적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전북 입장에서 여러모로 잃은 게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전북이 왕조를 구축한 2014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1등 아니면 2등이거든요. 9시즌 동안 평균치를 계산했더니 5패였어요. 시즌 통틀어서? 네. 네. 근데 올 시즌 10경기 만에 벌써 6패를 당했습니다. 팀을 지탱해준 베테랑까지 좀 심리적으로 무너졌다는 건 이 팀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고요. 강원이 2연승에 성공하면서 최하위 수원과의 격차를 8점으로 벌렸고요. 6위 제주와의 승점 차를 4점으로 줄이면서 반등의 기틀을 확실하게 마련했습니다. KON 빠졌는데요. 전북의 5개의 슈팅을 잘 막아내며 최근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는 빛광현, 이광현 골키퍼를 KON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일로 가겠습니다. 대전, 제주전. 의외의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제주가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집만 떠나면 더 강해지는 제주가 홈 깡패 대전까지 잡았습니다. 네. 여러모로 대전이 유리해 보이는 승부였는데 제주가 시즌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전북전에서 무려 10명을 바꾸는 로테이션을 단행하면서 승리까지 챙겼던 대전은 이날 티아고, 레안드로, 주세종, 이진현, 조유민 기존의 베스트 11이 그대로 나섰습니다. 지난 광주 원정의 승리를 챙긴 제주는 당시 라인업에 세 자리의 변화를 줬는데요. 정훈, 이주용, 곽승민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로테이션을 한 대전, 부상으로
주전 의존도가 심한 제주. 체력상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에너지 레벨에서 제주가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날 제주가 오히려 대전처럼 보일 정도로 대전이 잘하는 압박을 탈압박으로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전방에서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흔들었거든요. 특히 중원 싸움에서 갈렸다고 보는데 이창민 구자철의 힘이 돋보였습니다. 저는 이창민을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제주가 모처럼 공격 전개에서 위력을 발휘했는데 이창민에서 나가는 첫 패스가 되게 빠르고 정확했어요.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조율을 잘했다는 측면에서 이날 가장 돋보인 선수가 아니었나 싶고요. 제주 이날 공수에서 걸쳐 가장 안정된 경기. 그러니까 기존의 김주원, 김호규가 확실히 자리 잡으면서 수비가 탄탄해졌고 여기에 정훈이 오면서 왼쪽 빌드업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공격도 서진수를 축으로 헤이스 김승섭이 모처럼 좀 합이 맞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제주 키패스가 평균 6개였는데 훌쩍 넘는 이날 10개였고요. 슈팅도 평균 11개였는데 이날 15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주 이제 위기를 좀 넘기는 모습이거든요. 2연승으로 단숨에 5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네. 부상자가 속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홈에서 좀처럼 지지하는 대전이 이날 완패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가장 아쉬운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창근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더라면 더 크게 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어요. 대전이 지금까지 패한 경기를 보면 공격 시에는 상대의 내려선 수비에 좀 고전을 했고요. 수비 시에는 사이드에서 크게 들어오고 특히 세트피스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날 대전의 약점이 좀 유독 두드러졌는데 제주식 두 줄 수비에 꼼짝 못했고 또 세트피스에서 2골이나 먹었거든요. 상대가 대전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넘을지 잘 나가던 대전에 찾아온 첫 번째 위기 같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도 의외입니다. 네, 포항 인천전이었고요. 인천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포항이 10경기 만에 시즌 첫 패를 당했습니다. 인천은 약했던 포항을 상대로 적재에서 시즌 3승째를 수확하면서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포항은 지난 수원전에 비교해 4자리를 바꿨어요. 오른쪽 풀백에 박승욱 대신에 김용환이 들어갔고요. 이선에 고영준, 김인성이 들어갔고 최전방에 제카가 복귀를 했습니다. 인천은 이 델브리지의 출산 문제로 수비진에 갑작스럽게 권한진이 들어가면서 생소한 권한진, 김동민, 오반석 라인이 나왔고요. 제르소, 천성원, 에르난데스, 쓰리톱이 재가동됐습니다. 팽팽한 흐름이 이어진 전반이었는데요. 포항이 조금 더 점유하게 했지만 슈팅 수는 인천이 2대1 근소한 우위. 아주 큰 의미는 없었고요. 네. 후반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 전반 추가 시간 이날 경기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김인성이 제르소에게 한 태클이 발목으로 향하면서 두 번째 경고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퇴장을 당하게 되죠. 팽팽했던 흐름 속 수적 차이가 발생하면서 우위를 얻게 된 인천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게 됩니다. 하지만 포항이 지난 대전전에서 보듯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조직이나 운영이 상당히 탁월한 팀이잖아요. 네네.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는데 승부를 결정지은 것은 문지한의 시원한 한 방이었습니다. 후반 10분 인천이 잘 풀어나가지 못했던 답답한 양상 속에 시원한 중거리포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바꿔버리죠. 문지한 이날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신진호, 이명주 라인으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신진호의 영향력까지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문지환이 기용된 후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문지환 이날 안정된 경기 운영과 강렬한 한 방으로 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인천 10분 뒤 역습 상황에서 천성훈이 멋진 마무리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천성훈 시즌 3번째 골로 인천 공격의 새로운 키맨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고요. 이날 주인공이었던 신진호는 포항 팬들의 집중적인 야유 속에서도 클래스를 보여주는 운영은 물론 경기 막판 몸싸움의 중심에서 서면서 이날 여러모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인천 여러 어려운 원정에서 행운이 따른 귀중한 승리를 챙기는 성공했고요. 포항은 아쉽게 홈에서 무패를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무기력한 경기는 아니었고요. 후반 김승대 투입 후에 득점까지 갈 수 있는 한두 차례 공격 장면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 팀이 짜임새가 있구나라는 걸 과시했고요. 그럼에도 패배를 막지 못했는데 일단 무패 뒤 당한 패배가 아무래도 지금 팀의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영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포항은 올 시즌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수원과 대구전. 대구가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수원은 위닝 멘털리티를 아예 잃은 걸까요? 네, 개막전부터 계속된 무승이 결국 10경기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단순히 못 이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5연패. 네, 계속 패하면서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기록을 찾아봤더니 K리그 출범하고 역대 10라운드 최저 승점이 수원과 같은 2점입니다. 2001년 전북, 2003년 제주, 2011년 강원, 그리고 2020년 인천과 수원이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수원은 이날 세징야가 부상으로 인천은 저러고 잔류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하의 기록 찾아보면 인천은 없습니다. 네. 수원은 이날 세징야가 부상으로 빠진 대구를 상대로 홈에서 반등을 노렸는데요. 어김없이 무기력했습니다. 네, 최성용 코치는 대행을 맡은
지 3번째 경기인데 이날 경기에서 또 한 번의 변화를 줬습니다. 3백에서 4백으로 돌아왔고 멤버도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혹이죠. 네, 염기훈 선수가 시즌 처음으로 출격을 한 게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왼쪽 공미로 나서 이기재와 함께 대구 우측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좌파 라인이 가동됐네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네, 이게 먹혔으면 이제 성룡 매직이 되는 건데, 그쵸. 네, 베테랑 뭐 염기훈이 일깨운 수원의 승리 정신 이런 거는 잘 보이지 않았다. 네, 전술 변화 효과는 딱히 없었다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의 뭐 극단적인 선수비 후역습 전략에 활로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안병주 머리도 이용해보고 염기훈의 창의성도 기대해봤지만 가장 위협적인 찬스는 대부분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종성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내일선 팀을 상대로 박스 부근에서 숫자 싸움을 이기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틀 말고 뭐 세부 전략, 뭐 예를 들면 뭐 특정 선수가 있는 쪽을 집요하게 판다거나 아니면 자꾸 실패하더라도 오프사이드 트랩 걸리더라도 뭐 뒷공간을 계속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세트 피스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한다거나 그런 디테일한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공격이 풀리지 않을 때 네, 심지어 상대에게 먼저 실점한 이후 더더욱 단득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뭐 이상민을 류승우, 뭐 안병준을 뮬리치 이렇게 정석대로 바꿀 게 아니고 뭐 안병준을 조금 더 남겨둬서 뭐 트윈타워를 세운다거나 네, 조금 더 모험수를 더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김보경 투입 시점도 김보경의 활약을 볼 때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후반 35분에 김보경이 전진 드리블을 할 때 그때서야 이제 대구 수비가 긴장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수원이 최근 3경기에서 오픈 플레이 크로스 성공 횟수가 총 4개. 네, 이병호 감독의 마지막 경기였던 제주전 한 경기에서만 6개를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멀티 득점을 한 경기도 제주전이라는 걸 보면 내용과 결과면에서 모두 경질 효과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로선 대구스럽게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조진우, 홍정훈, 김진혁 3백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요. 최근 3경기에서 단 1실점. 네, 단단함이 빛을 발했고 버티고 버티다 세트피스에서 에드가의 높이를 이용하는 네, 대구스러운 어떤 승리를 따냈습니다. 에드가의 헤더는 정말 발로 찬 발리만큼 강하고 정확하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구가 전반 점유율 27%에서 후반 36%까지 올라가고 네, 그만큼 이근호를 투입해서 뭐 공을 소유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면서 다급한 수원을 더욱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KOM은 에드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벌써 3골째입니다. 네, 지난 수협전 동점골에 이어서 이번엔 결승골 새업의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을 실현을 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승점 7점 따낸 대구 어느덧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울산 광주전. 울산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울산의 컨셉은 하던 대로, 네, 광주의 컨셉은 하던 대로, 그런데 조금은 바꿔서 였습니다. 울산은 4-1-3-1 포메이션에서 박호, 이청용, 마티나담을 백업에 넣으면서 네, 홍명보 감독이 말한 대로 후반 중반쯤 승부수를 띄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주는 기존 틀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오른쪽 미들의 신창무, 왼쪽 수비에 김한기를 넣은 것 정도가 변화였습니다. 광주부터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가 측면 자원의 변화를 줬지만 힘을 준 곳, 뭐 이정효 감독이 언급한 대로 중원이었습니다. 최전방 장식 공격수죠. 허율이 중앙선봉까지 내려와서 이기훈, 이순민 그리고 정호영과 함께 중원 장악에 힘을 썼고요. 가운데 길 확보에 힘을 줬습니다. 전반 27분 두현석의 유효슛, 후반 5분 엄지성의 유효슛 모두 중앙선을 파고들어서 나온 것이었고요. 이순민의 골대에 맞는 중거리 슛, 그리고 후반 36분 이강현의 선제골 모두 정면에서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울산이 지금 박용우가 이날 벤치에 앉을 정도로 중원이 정상이 아니고요. 정승현이 이제 부상으로 빠지기도 해도 여러모로 이쪽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보관으로 보였고요. 이게 잘 통했습니다. 시종 강한 압박으로 K리그에서 탈압박 최강 울산이잖아요. 네. 그런 팀을 당황시켰습니다. 최종 점유율 50대 50으로 비슷했고요. 슈팅 수는 2개, 유효슛은 3개로 오히려 더 많을 정도로 3개가 더 많았다는 거죠. 네, 광주가 승점을 따내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엄청 잘했어요. 네, 앞서 언급한 이강현의 뒤늦은 선제골.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울산의 쿼터를 모조리 뽑은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울산은 김기가 부상되면서 3백으로 전환을 했고요. 상대를 흔들어줄 박호, 이청용 투입하면서 슬슬 이렇게 기어를 올립니다.
그러다 실점 5분 뒤인 41분 동점골을 넣었죠. 측면 크로스를 김민혁이 잡아서 뒤로 내줬고 이걸 박호가 여기선 두 가지 운이 따랐는데 우선 김민혁의 뭐 핸드볼 의심 뭐 상황이 있었지만 그대로 넘어갔고 박호의 슛이 안영규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청용 선수가 이제 이날 경기 키를 잡았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오프사이드 트랩이 약간 의심이 됐지만 그것 역시 VAR 통해서 온사이드가 나오면서 주민규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경기가 막판에 뜨거워졌습니다. 후반 40분 이후에만 코치 포함 총 8장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결승골이 나왔고, 저는 이제 KOM은 이청용으로 하겠습니다. 결승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울산의 경기, 여기서는 경기력과 결과를 모두 포함한 개념의 경기는 이청용 투입 전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청용은 경기당 평균 41분 정도를 지금 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후반 초반에 교체돼서 나오고 있는데 3라운드부터 현재까지 팀이 넣은 16골 중 8골이 이청용 투입 이후에 나왔고요. 이청용 투입 이후에 이제 수원전 2골, 포항전 2골이 터졌고요. 서울전에서 직접 역전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말한 신뢰를 주는 베테랑은 이청용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울산도 선제골을 내준 경기 성적이 3승 1무 1패 3번이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울산은 지난 시즌 10라운드까지 승점이 23점, 올 시즌은 25점입니다. 올 시즌 페이스가 더 좋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광주는 3경기 연속 무승인데요. 그리고 시즌 첫 역전패를 허용을 했습니다. 경기력이 좋다는 점이 위안이지만 이날 경기 마치고 티모가 항의 사유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 다음 경기 대전과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에 티모가 뛸 수 없는 데미지가 더해졌습니다. 자, 10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이번 주 어린이날이 있는 관계로 하루 먼저 경기가 열립니다. 저희도 맞춰서 11라운드 프리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차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